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이후 첫 무력 시위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신형 ICBM 시험 발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북한의 이딴 도발에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시간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에 오늘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가 쏘아 올려진 장소가 지난번이나 지난번에 ICBM이 화성 17형이 발사된 장소와 일치하다 보니 신형 ICBM 발사가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 맥락에서 보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혀 엉뚱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소위 화성 17형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신형 ICBM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난제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사거리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다 여러 개의 탄두를 한꺼번에 쏘아 올리는 이제 뭐 기술적으로 뭐 MIRV라든지 뭐 PBV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지만 어쨌든 여러 개의 탄두를 실어서 또 쏘아 올리는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고 있는 그런 ICBM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아직 검증할 것들이 더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ICBM의 뭐 최대 사거리가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지만 기술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글쎄 뭐 이거는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은 뭐 실제로 그것이 뭐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뭐 다 실험이기 때문에 그 해석은 여러 이제 과학 기술자 분들이 하실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뭐 화성 15 때부터도 이제 그 정도 거리는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글쎄요 저도 이제 기술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사거리뿐만이 아니라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여러 개의 탄두를 쏘아 올리는 그렇기 때문에 직경도 더 커졌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실험해 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엔진이 이제 한 3단계 정도로 또 이렇게 나눠져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글쎄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그 기술을 이번에 테스트하려는 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기술적인 테스트들을 계속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북한이 미국의 좀 시선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ICBM 기술의 완성도를 좀 추구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편입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이 또 있으실 수 있고 또 타이밍적으로는 뭐 여러 또 해석들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글쎄요, 그냥 관심을 끈다라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만은 볼 수가 없는 게 관심 끌어서 뭐 지금 이게 결국은 뭘 원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심만 끌고 그냥 하나의 뉴스거리로 끝나는 것을 결코 원하는 것은 아니고 막대한 지금 비용이 드는 문제이고 또 정치적인 리스크도 어느 정도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지금 계속 지금 10년 들어서 2022년 들어서 10번째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한다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앞으로도 발생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그 가능성 절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뭐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우리 사회의 불안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더 이렇게 자극하려는 그런 취지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여전히 배제할 수 없고 그것은 시기적으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대선이 막 끝나고 이렇게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글쎄 전혀 우리 사회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잘 작동이 되는 사회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유동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국제 정세도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아주 뭐 매우 유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전략적인 판단을 하면서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4월에 이제 김일성 생일도 있고 하니까요. 네. 그러면은 그 미국이 지금의 뭐 외교와 제재 그 방점을 둔 그런 외교 정책이 좀 대북 정책이 좀 기조가 바뀌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엊그저께도 이런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만은 서해상에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는 모습이 또 관찰이 되기도 하고 해서 특히 이제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뭐 F-35C가 떴다라든지 뭐 이런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뭐 직접적 관련이 없다, 뭐 대선 와중에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왔었습니다만 관련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지금 그것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랬었을 때에 북한도 이런 상황, 물론 그 반응만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본인들이 추구하는 그 바가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그 반응들을 지금 테스트하는 것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랬었을 때에 미국이 여차하면 별로 이렇게 뜨뜨미지근하게 대한다든지 내지는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하게 어떤 확고한 어떤 의지를 보이면서도 지나치게 또 에스컬레이션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놓고 지금 굉장히 고민들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관측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 간에 이제 북한과 비핵화를 추구를 해서 그걸 협상을 하고자 했으나 북한이 지금 그 협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핵 군축이 아니냐. 이렇게 좀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뭐 계속 나왔던 얘기죠. 그것은 이제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뭐냐 하는 것은 누구도 사실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그것은 그들 역시 상황을 놓고 판단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 길을 가되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들 역시 경제를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게다가 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은 뭐 우리 같이 이렇게 건실한 경제를 가지고 있어도 어려운 지경인데 북한 같은 그런 나라는 더욱 더 말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들 역시 상황 논리도 어느 정도 봐가면서 전략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일으켜야 한다,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미중 간에 있어서의 관계는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글쎄 미중 관계를 놓고 이 역시 뭐 신냉전이다. 아니면 한편에서는 그거는 너무 지금 구시대적 발상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이 레이블링, 네이밍을 뭐로 하느냐는 잠시 좀 내려놓고서라도 어쨌든 미국하고 지금 중국의 이 경쟁, 전략적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차원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전처럼 냉전 시대 때처럼 소련과 미국이 핵탄두를 몇 개 더 가졌느냐라고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뭐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금 측면에서 지금 전략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앞으로의 이 미래 한 30년 내지 50년을 봤을 때에 어느 나라의 규범이나 어느 나라의 규칙이 더 주도적으로 표준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지금 경쟁하는 차원이라서 글쎄 미중 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도 없지만 마냥 낙관적일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국제 정세가 지금 복잡 단단한 상황인데 윤석열 당선인이 쿼드 가입에 대한 부분을 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무역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뭐 인적 교류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만 글쎄요 이것도 이제 좀 상황을 계속 주시를 해야 될 텐데 저는 이제 윤석열 지금 당선인께서 지난 해에 그 외국 잡지지만은 거기에 이 글로벌 피보털 파워라고 하는 이제 중추 국가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돼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개념을 지금 내놓고 있으시고 윤 당선인뿐만이 아니라 이 캠프에 있으셨던 많은 외교 안보 지금 이 전략가들이 우리 한국이 지나치게 그동안 4대 강국에 쌓여 있는 이 상황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고민. 너무 수동적이거나 내지는 반응적인 전략들 이런 것을 좀 뛰어넘고자 하는 그런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당선인 쪽에 그 외교안보 라인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땐 쿼드도 그냥 말하자면 나토처럼 굉장히 그냥 군사적인 의미에서만 두는 것이 아니라 뭐 기후변화 문제도 있고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이 또 앞으로도 없으리란 법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 좀 비전통 안보 분야 내지는 경제 안보 분야까지도 좀 다양하게 논의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이 윤석열 당선인의 새로운 또 외교 정책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인 만큼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이룩해내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문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